안녕하세요. 글씨왕 시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켜지 않고 녹음만 따로 하게 됐는데요. 글씨를 보면서 따라 쓰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또는 그냥 하시던 일 하시면서 듣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꽤 오래 연습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죠. 사실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야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얼마나 해야 선생님만큼 쓸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글씨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잘 써야만 하는 거고, 수업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거나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투자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캘리그라피를 시작할 때 대학생 때였어요. 처음 시작한 건 군 복무 중이었고 전역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지만 사실 휴학 상태였으니까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를 할 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글씨를 썼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도 연습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일을 하다 보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얼마나 해야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애매해요. 하루에 8시간씩 글씨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8시간씩, 10시간씩 회사에 있는 분들인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하루에 1시간만 연습을 하셔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건 진짜 웬만큼의 정성이 아니면 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를 비교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시간 했다 치고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한다고 쳐봤을 때 10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한 달 연습한 거를 따라오려면 여러분들이 10달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물음을 하셔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처럼 하루에 10시간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도 다시 돌아가서 10시간씩 하라고 하면 못하죠. 저도 지금 하루에 2시간 쓰기도 힘든 상황인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답이지만 사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그런 정성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많이 투자한 만큼 글씨는 돌아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연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실력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거는 타고난 재능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캘리그라피 분야에서의 만큼은 재능보다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글씨를 잘 쓰기 위한 그런 학습 방법으로는 임서만 한 게 없습니다. 임서라는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따라쓰기예요. 따라쓰기. 여러분들이 이 임서라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충실히 하셔야 글씨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연습을 하시면서 책을 사보시거나 또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임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임서라는 과정을 어떤 분들은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그래도 조금 했고 이걸 직업으로 가지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캘리그라피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임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계시는데 저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강사마다 자신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 제가 그분들을 그냥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지만, 글씨에 있어서 임서라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서를 하지 않고 뭐 나만의 개성을 찾아서, 나만의 재미를 찾아서 내 글씨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은 글씨를 쓸 때 어떤 조형성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거든요. 뭐 평소에 요즘에는 글씨 쓸 일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만약에 쓰더라도 그냥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쓰는 것이지, 그 글자를 형태가 아름답게 조형성을 담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임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형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근데 그러한 이해라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임서를 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캘리그라피 처음 시작할 때 이 임서라는 과정을 잘 몰랐어요. 그냥 혼자서 독학을 했으니까. 임서를 하지 않았었고, 그냥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제 손 가는 대로 마음대로 썼죠. 근데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글씨 쓰는 자체로 그 순간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만족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쓰는 거라면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하는 자체로 즐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남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직업적으로 캘리그라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납득이 갈 만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만족하는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임서를 하지 않고 나 혼자서 그냥 글씨 쓰는 것 자체로 즐기고 나 혼자 만족하는 글씨를 썼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캘리그라피로 뭐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인데도 임서를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만족하는 글씨를 쓰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었고, 주변에서 내 글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서 제 글씨를 보고 다들 이쁘다, 멋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실제로 캘리그라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만족하는 글씨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이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글씨 형태인데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글씨 정말 못 썼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친구들이 제 글씨를 보고 멋있다, 잘 쓴다라고 말을 하니까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잘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더 많은 글씨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작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못 쓴다는 걸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더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사실 캘리그라피 시장이 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모든 예술 분야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다거나 또는 뭐 국가 공인의 자격증이 있다거나 한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작가라고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좀 광고 업체들이 정말 많이 끼어들어오면서 자격증 장사를 하고 뭐 온라인 수업 장사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광고 업체들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부님들이나 또는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캘리그라피를 하면 돈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인에도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올리세요. 얼마나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자격증 따면 강사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임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무작정 따라 쓰는 것만이 정답이냐라고 하시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임서를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무조건 임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씨를 내가 따라 쓰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려면, 임서라는 그 자체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글씨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글씨를 얼마나 조형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그 조형적인 요소들을 내가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잘 파악했어도 손으로 따라 표현하지 못하면 임서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서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글씨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분석하는 눈을 가졌느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손을 가졌느냐, 기술을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췄으면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서를 못한다라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능력, 글씨를 분석하는 눈과 표현할 수 있는 손,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캘리그라피를 잘할 리가 없죠. 잘할 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글씨를 보고 따라 쓰는 것조차 못하는데 내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건 제가 수업 때마다 정답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씨도 따라 쓰지 못하는 실력이면 내 글씨를 잘 쓰기란 불가능해요. 결코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임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캘리그라피는 개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성 있게 창의적으로 글씨를 써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서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서는 단순하게 그냥 따라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가 형림입니다. 형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형태를 따라 쓴다. 형림이니까 형태를 따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글씨를 보고 따라 썼던 과정이 이 형림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글씨를 보고 그 형태를 보고 똑같이 따라 쓰셨던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형태를 잘 살피고 손으로 잘 표현하는 거겠죠. 모양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대충 그냥 비슷하게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획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을 정말 세세하게 살피셔야 돼요. 어디가 얇은지, 어디가 두꺼운지, 어디가 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형태를 완벽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가 의림입니다. 의림. 이 의림이라는 단계는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의림은 의미를 따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를 따라 쓴다. 그럼 글씨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좀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의림으로 오기 전에 형림에서 이미 형태를 따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의림의 단계에서는 단순히 형태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 체본을 썼던, 이 글씨를 썼던 작가가 왜 이런 형태로 썼을까? 그 마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기울여서 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뾰족하게 썼고, 왜 앞부분은 둥글게 썼을까? 그 표현의 의미를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캘리그라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글씨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처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글자를 봐왔던 그 관점은 단순히 기록의 형태로 봐왔던 거기 때문에, 정보의 형태로 본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캘리그라피라는 시각 예술을 하는 거고, 시각 예술인 만큼 그 안에 어떤 표현력,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형태를 잘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그 작가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친구가 나 이렇게 귀여운 글씨 좀 써줘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귀여운 건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써서 줬는데 이거는 귀엽기보단 멋있지 않아? 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형태를 내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글씨를 보면서 느꼈던 적이 없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걸 느낄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임서를 통해서 의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파악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나도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따라 쓰는 건 물론이고 그 의미조차도 고민해보고 따라서 표현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서에서 마지막 과정이 배림입니다. 배림. 이 배림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마다 어떤 체본을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 체본을 보고 따라 쓰는 연습을 하시더라도 사실 한두 번 만에 그 글씨가 그대로 표현되진 않죠. 체본을 보고 쓸 수는 있지만 체본을 보지 않으면 글씨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체본을 보지 않고도 제가 제공했던 그런 체본에 있는 글씨들처럼 같은 느낌, 같은 글씨인 것처럼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체본을 안 보고 연습하는 과정이 배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형님, 의림을 정말 잘 하신다면 나중에는 제가 드린 체본을 보지 않고도 제 글씨체의 형태를 그대로 흉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글씨체 하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글씨체를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글씨를 분석하는 능력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담아서 창의적인 글씨체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글씨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를 표현하고 의미를 담아내는 이 임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내 글씨를 쓴다고 할지언정 대중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어색하다 라는 생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수업을 와서 글씨 연습을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수업 때마다 이제 제가 체본을 써드리면 그 체본을 종종 가져가세요. 제가 써드린 글씨와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 쓴 수강생의 글씨 이 두 가지를 지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다 제가 쓴 원본 글씨들을 더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캘리그라피를 안 배운 일반인들이 모를 것 같지만 그 안정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나는 정말 똑같이 베껴 썼다고 생각하고 보여줘도 그 뭔가 어설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써도 어설픈데 그게 안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 개성을 담아서 글씨를 쓰겠어요. 그만큼 이 임서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대충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잘하고 싶다면 이 임서를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거고요. 임서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은. 물론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저도 어떤 다른 분야의 연습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해야 될까? 얼른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죠. 다만 캘리그라피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임서를 하셔야 돼요. 임서. 임서를 하시고 여러 작가들의 글씨를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하죠. 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만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끝없이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꾸준히 길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